논어강독 115번째 시간 자로편의 16장에서 18장까지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섭공이 문정한데 자왈 근자열하고 원자래니라.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운 사람은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대답이죠. 이 섭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섭은 지명이죠, 지명. 그리고 공은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방 수령을 얘기합니다. 섭 땅을 다스리던 이제 수령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임금을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존칭으로 보통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수령을 공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격이 높은 칭호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이 부분은 섭공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처지인지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얘기가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섭이라는 땅은 이 채나라의 땅인데, 이 채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그 우방국인 그 오나라로 이제 가까이로 이제 이주를 하죠. 이 수도를 옮기면서 이 땅이 완전히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나라가 이 채나라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초나라가. 그리고 이제 아직 안정이 안 됐으니까 새 수령을 유력자를 이제 파견을 하죠. 그 사람이 섭공입니다. 섭공. 이제 그리고 공자는 이제 각국을 막 다녔잖아요. 뭐 위나라에서 송나라도 가고 다 위나라에 갔다가 다른 나라도 그래, 진나라도 가고 그랬는데, 각국에 다니는데도 자기의 뜻이 펼치는 것이 여의치 않던 이제 초나라까지 이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초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야만의 나라에까지. 목표는 원래 이제 초나라의 수도였는데, 초나라 땅이 이제 된 지 딱 두 해가 된 섭을 이제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섭이라는 데가 묘한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초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 변경 지방이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 서편이 됐죠. 초나라가 점령하고 해서 서편을 다스리게 된 섭공, 이 심씨인데, 심씨는 초나라의 이 실력자였단 말이에요. 새 땅에 오기는 했지만 서편 주민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인 채나라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물었던 것은 굉장히 간절한, 긴박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한 처지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이제 물었던 것인데, 공자는 아주 간명하게 대답을 했지만 핵심을 찔렀던 거죠. 그대가 다스리는 그 가까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채나라 국민이었던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대가 마음에 두고 있는 먼 수도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자가 열하는지 원자가 내하는지를 보십시오 정도의 의미라고 하죠. 그럼 정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과 원이라는 말을 직접 썼으니까 유가적 원리, 그러니까 가족의 확대로서의 정치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응용돼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주자는 이 섭공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정치의 일반적인 정의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어쨌든 섭공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하 위 거보제하야 문정한데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 즉 부달하고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니라. 자하가 거보의 제가 되어 정치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빠르게 하려고 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가 거보, 그 노나라에 있는 읍 이름이죠. 지방 이름이죠. 거보로 가는 작은 지방의 이제 사또가 된 거죠. 쟤는 여기서 수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의 정치를 하러 이제 맡게 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의 선생님한테 와서 정치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선생님에 대한 두 가지예요. 욕속하지 말고 소리를 보려고 하지 마라. 두 가지죠. 왜 그러냐? 욕속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뭐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업적을 내려고 하는 것이 당시 수령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 빠르게 하려는 것에는 이익, 어떤 그 편안하게 하려는 욕망이 크게 작동을 해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통치 철학이나 뭐 원칙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대답을 준 것입니다. 앞장에서 공자 자신이 정치를 하면 1년이면은 가하고 괜찮고 3년이면 성취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몇 년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순자에 보면 치사라는 그 편이 있는데, 선비를 초대하다 그 편에 보면 정부, 그러니까 이 위정자와 이 행정이나 정치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3년으로 보았는데, 아마 당시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고, 공자도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겠습니다.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섭공이 공자왈 오 당의 유 직궁자하니 기부 양양이언을 기자 등 증지하노이다. 공자왈 오 당지 직자는 이어시하니 부위자은하며 자위부은하나니 직제기중의니라. 섭공, 앞에 나왔던 섭공 얘기입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 곡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을에 그 몸가짐을 곧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자식이 지금 고발하다는 뜻입니다. 관원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마을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줍니다. 정직이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 직궁을 주자는 궁자를 이제 몸신자로 봐서 자기 몸을 올바르게 해서 행동하다라고 봤습니다. 고주를 따른 겁니다. 이게 이전적으로. 근데 다른 학자들은 직궁을 인명으로 본 거예요. 직궁 인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직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 직자는 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 성처럼 쓰이는 말이죠. 그 사람이 정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직이라는 말이 별명처럼 붙은 거예요. 초나라의 은자 중에 접여라는 사람 있잖아요. 접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광망한 행동을 한다 그러죠. 제멋대로 이제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의 별명을 광조벼라고 얘기하듯이 광자가 이렇게 붙는 것처럼 똑같이 직자도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초나라에서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당시에 초나라의 독특한 풍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나오는데 양을 훔치다. 이 양을 훔치는 게 내가 남의 집이나 우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훔쳐오는 뜻이 아니고
양이 풀을 뜯다가 길을 잃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양을 숨기고 안 돌려준 거죠. 이것도 훔친 거는 훔친 거겠죠? 여하튼 근데 우리가 강도질하거나 뭐 담 넘어서 한 건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자가 직궁을 직으로 받았죠. 이 올바르다는 걸로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통상적으로 18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초나라의 법가주의 그리고 육아의 온정주의, 이것이 충돌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공자의 언설에 찬성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주석이죠. 공자 훌륭한 것이고 그게 진짜 정치의 의미다 그러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보면 이거를 해석하는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전혀 언급 못합니다. 그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과 온정의 단순한 대비는 문제를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과 국가의 대비, 그러니까 공과 사의 문제, 이게 쉽지 않죠. 공과 사의 문제, 그리고 개인 도덕과 공공선의 선택 문제가 잠겨 있어요. 지금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우리나라 지금 공공성이 상당히 훼손된 데 대해서는 특히 이제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공자는 개인 도덕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쪽에 세우고, 섭공은 법 중심의 공공성 쪽에 이렇게 이쪽 마주 세워서 서로 대치해 있는 형국으로 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섭공에게, 섭공 원칙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공공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 근데 공자는 무조건 개인의 도덕만이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도덕을 최대한 공공성에 일치시켜서 그것이 둘이 모순되는 거고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노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하는 언술로 읽어야 이 얘기가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직제기중이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직이 있습니다. 그게 직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식의 완곡어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은자를 쓴 것도 양양할 때 양자에 은의 뜻이 있는 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숨겨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그 노력이 그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행동이 아닌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맹자에 가면 맹자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아버지가 저기 죽이면은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순임금은 아버지를 업고서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뭐 바닷가에 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벼슬 팽개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도덕적으로 더 확대를 시키죠. 우리는 이제 맹자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서 이걸 그렇게 해보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고발한 얘기는 이때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쉽지 않아서 이후에 이것이 전승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 간 토론이 상당히 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자식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하나는 이 자식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버전이 여러 가지로 전승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이고, 공자도 그걸 이렇게 일도양단에서 탁 끊지 않았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